없이 이 집 문을 절대 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걸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형광등이 약간 깜빡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 복도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신혼집 현관문 앞 그 좁은 곳에 저랑 수진이 그리고 제 아들 민수가 서 있었죠. 수진이는 현관 앞 발매트를 살짝 밟은 채 한 손에는 도어락 출입 기록이 찍힌 종이를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 화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복도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고요. 어머님, 이날 보이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박또박하게 묻더라고요. 그 옆에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라 괜히 현관 센서 쪽만 만지작거리는 제 아들 민수가 서 있었고요. 제 쪽도 수진이 쪽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종이에 찍힌 숫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출입 시간 오전 10시 42분, 오후 2시 35분, 저녁 7시 25분 전부 어머님이 오신 시간이에요. 수진이가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는데 제 심장은 그때마다 쿵,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반찬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온 무단 침입 기록이에요. 수진이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누가 알려드렸든 간에 앞으로 다시는 저희 허락 없이 이 집 문 안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칼처럼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야,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무단 침입은 너무한 거 아이가? 그날 신혼집 비밀번호 사건은 그렇게 복도 한가운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3, 인천 구도심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다가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밤마다 큰 마트에 나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낮에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검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트로 나가는 게 제 하루 루틴이었죠. 저한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민수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어미 껌딱지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집 아들처럼 자연스레 아내 쪽으로 기울어버린 그런 녀석이에요. 며느리 수진이는 솔직히 처음에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사도 곱게 하고 반찬을 싸주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며 사진까지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저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낡은 빌라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가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얻는데 보태주면서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내 자식 집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제 손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내 자식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며느리한테는 자기들 부부의 독립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서로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엇갈림의 중심에 서 있던 게 고작 4자리 숫자, 바로 신혼집 비밀번호였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갔던 날이 아직도 선합니다. 입구부터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에 로비 천장에 달린 조명들이 호텔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야, 민수야, 내가 언제 이런 데를 살아보겠다고. 제가 일부러 농담 섞어서 말하니까 민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뭐. 얼른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 마음은 이미 앞서서 그 집안을 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어떨지, 안방은 햇빛이 잘 들어올지, 베란다에서는 바다가 보일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문 앞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신혼집 첫 손님이라고 제 슬리퍼를 따로 하나 사놨다면서 내밀더라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새집 냄새에 향초 냄새가 살짝 섞여 있었고 거실 바닥은 제가 예전에 사두었던 혼수용 러그가 딱 맞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허리 기대시고요. 수진이는 저를 소파에 거의 모셔오다시피 앉혀놓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차를 데워 오고 과일을 내오고 정신없이 분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알알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 애들이 자기 집을 가졌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애들 집에 손님으로 오는 거구나.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 구경을 다 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도어락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어머님, 혹시라도 급하게 오실 일 있을 때 쓰시라고요. 그러면서 도어락 화면을 켜고는 네 자리 숫자를 또박또박 눌러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 집 비밀번호예요. 택배 올 때나 저희 늦게 들어올 때 혹시 어머님 오시면 들어가 계시라고요. 그 말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였구나. 진짜 식구니까 집 비밀번호까지 나눠주는 거지. 민수가 옆에서 슬쩍 말렸습니다. 야, 그래도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아는 게. 그러자 수진이가 바로 받아쳤어요. 민수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분이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제가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됐다.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네 자리 숫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일부러 휴대폰 메모장에도 적어 놓았죠. 그때는 그 비밀번호가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끈이 서로를 질식시키는 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에요.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고 반년 돌 지난 조카 돌잔치도 다녀오고 저는 낮에는 집안일하고 밤에는 마트 청소 나가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문제의 시작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이라 집에서 혼자 라면에 김치 얹어 먹고 있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우리 둘 다 야근이라서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바쁘면 뭐 어쩌겠노. 밥은 챙겨 먹고 다니고.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텔레비전에서는 재방송 드라마만 우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득 며칠 전에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저희 없을 때라도 편하게 들어가 계세요. 그 말에 기대어 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라면 국물이나 조금 더 끓여가서 놔두고 와야겠다. 애들 오늘도 집에 와서 대충 때우겠지. 냉장고에서 김치랑 멸치볶음, 남은 나물 몇 가지를 꺼내 도시락통에 담고 우산을 꺼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처음으로 애들 없는 신혼집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복도에는 비 냄새가 희미하게 따라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다른 집 문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같은 게 희미하게 풍겨오더라고요. 민수네 집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면 뭐라 하지 않을까? 괜히 수진이 친구들이라도 마주치면 좀 민망하겠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도어락 화면을 켰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숫자들이 둥둥 떠오르는데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십 번은 연습했던 그 네 자리 숫자가 손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삐빅 짧은 소리가 나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철컥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거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애들이 아침에 먹다 만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이고, 이것 좀 치워놓고 가지. 중얼거리면서 싱크대로 가져가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칸이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잘했다 싶었어요. 이래서 내가 온 거지. 가져온 반찬통을 차곡차곡 넣고 라면 국물 대신 끓여온 국을 냄비째 올려두었습니다.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 이불이 삐뚤어진 것도 펴놓고 소파에 흘러내린 담요도 개어놓고 마지막으로 현관 앞을 정리한 뒤에야 저는 다시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침입으로 느껴질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민수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다녀가셨어? 응, 반찬 좀 놔두고 왔다. 한참 동안 답이 없더니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도 좋아했어.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한 줄에 저는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봐라. 애들도 고마워하지 않나? 이게 뭐가 문제겠노?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가끔씩 애들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많으면 3번. 야간 근무 없는 날 반찬이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물론 매번 들어가서 대청소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반찬만 현관에 두고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쓰레기만 한 봉지 들고 나왔다가 어느 날은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정리해주고 나오기도 했죠. 이 정도는 어미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바닥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반찬 2통이랑 시장에서 사온 딸기 한 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습관처럼 4자리 숫자를 누르려는데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현관 바닥 발매트 옆에 하얀 메모지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부재 시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꼭 초인종을 먼저 눌러주세요.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딱 봐도 며느리 필체였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숫자를 누르려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걸 나보라고 붙여놓은 걸까? 아니면 택배 기사님들 보라고 붙여놓은 걸까? 억지로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 밑줄 그어진 누르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장은 계속해서 제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메모지 옆으로 슬쩍 발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반찬이 있으니까 애써 웃으며 결국 도어락 숫자를 눌러버렸어요. 문은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열려주었습니다.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향초 냄새보다는 약간 식은 국 냄새, 빨래 널어놓은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얘네도 이제 진짜 자기 살림에 익숙해졌구나. 그 생각을 하며 부엌 쪽으로 가는데
식탁 위에 노트북이 하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뭐가 잔뜩 떠 있다가 갑자기 꺼지더니 잠금 화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남의 집안까지 들어온 건가? 그래도 이미 들어와 버린 걸 어쩌겠나 싶어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통에 남아있던 그릇 몇 개를 씻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가디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얼마 전 백화점 세일 때 수진이가 저랑 같이 가서 샀던 연보라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걸어놔야지. 가디건을 들어 올려 옷걸이에 걸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든 채로 얼어붙었고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다가 한 발짝 멈추더니 제 손, 열린 냉장고 문, 식탁 위 반찬 봉투들을 순서대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놀람이랑 불편함이랑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일찍 끝났나 보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요. 오늘 야근 있다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반찬 좀 놔두고 가려고? 잠깐. 수진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혹시 오늘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솔직히 말할까,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지난번에 비밀번호 알려줬잖아. 너희 없을 때도 들어와 있으라고 해서.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현관에 메모도 붙여놨잖아요. 그제야 현관 발매트 옆 그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부재 시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그 메모를 못 보신 건지, 보고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는요, 이게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조금 무서워요. 언제든지 누가 저희 집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게요.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내가 무서운 존재가 된 거라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신혼집 비밀번호 4자리 숫자가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금을 내기 시작한 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워요. 라고 하던 그 표정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나, 집안을 뒤집어 놓았나, 귀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무서운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받는 목소리가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더라고요. 야, 너 오늘 집에 언제 왔노? 아까 보니까 수진이 혼자 있던데. 나 야근하다가 늦게 들어갔지. 근데 민수가 말끝을 흐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랑 좀 다퉜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가 갔다 간 것 때문에? 엄마, 그게 수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하거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집에서는 또 집대로 챙길 게 많고, 그래서. 또 시작이었어요. 언제나처럼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를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단 게 아니라
그냥 수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는 엄마 입장이 있는 것처럼 수진이는 또 수진이 입장이 있고. 그래서 내 입장은 뭔데? 제가 딱 잘라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둘 다 이해가 되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해, 아내도 이해.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둘 다 이해만 하고 서 있으면 그게 제일 비겁한 거다.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 끊자. 그렇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애들 집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일부러 버스 노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 애들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들 공간이 있고 내가 좀 덜 나서면 되는 거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느새 휴대폰 사진첩을 열고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케이크 촛불 끄던 애들, 제가 반찬 싸들고 갔을 때 셋이서 찍었던 셀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예능 보다가 깔깔 웃던 모습까지. 그때는 다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순간들마저 서서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트에서 청소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 민수 씨, 오늘 어머님 오신 거 몰랐어요? 민수, 나도 지금 알았네. 수진.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 아래 잠시 시간 간격을 두고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수진. 아니야, 그냥 됐어. 내가 내일 퇴근하고 얘기할게.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싸움 붙이는 사람이 된 건가? 단톡방에서는 아무도 제게 직접적인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서늘했어요. 읽지 않은 척 채팅창을 그냥 닫아버렸지만 메시지 내용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 말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는 정리했지만 여전히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선자야, 요즘 얼굴이 통 안 보이네. 뭐 일 있나? 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꼭 눌러놓았던 게 확 올라왔습니다. 언니 있잖아. 저도 모르게 신혼집 비밀번호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이 엉키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 반찬 좀 놔두고 설거지 좀 해놓고 온 것뿐인데 지금은 무슨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언니는 한참 동안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더니 하나하나 눌러서 말을 했습니다. 선자야, 내 마음이 어떤지는 나도 알겠어. 근데 애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애들 입장? 내가 그 집을 같이 산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 애들은 이제야 비로소 둘이만 사는 집을 가진 거잖아. 그 집 안에 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나든다는 게 요즘 애들한테는 진짜 많이 불편한가 봐. 그 말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톡 하고 찔렀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는 둥, 비밀번호 알려준다는 둥, 그때는 왜 그렇게들 말을 했노?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죄밖에 없는데.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을 잘 그어야 하는 건데 너도 걔들도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가. 툭 튀어나온 말에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들어가기 전에 꼭 연락하기. 비밀번호는 그냥 비상용 정도로만 정해 놓으면 덜 꼬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서운함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에게서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였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뜬금없는 물음이었죠. 왜, 뭐 있나? 그날 우리 집에 한번 같이 보자. 셋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셋이? 응. 나랑, 수진이랑, 엄마랑. 그날 지난번 같은 일은 안 날 거고 그냥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하자. 그 말이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에서는 온갖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했으면 사과도 해야지. 그래도 무단 침입이란 말은 너무한 거다. 민수는 이번에도 둘 다 이해된다고만 할까? 토요일 아침 반찬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손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재료를 꺼내고 있었어요. 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잘라 넣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번엔 가방을 어느 정도로 챙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수진이에게 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호박볶음, 멸치볶음, 깍두기 딱 3통만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간섭이 아니라 그냥 챙긴 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을 그어보며요.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는데 로비 입구에 달린 거울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머리를 괜히 한 번 더 매만져보고 옷깃도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래, 기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대화하러 가는 거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이번에는 초인종을 먼저 눌렀습니다. 딩동. 이제는 그 소리가 조금 익숙해졌더라고요. 문이 열리기 전에 복도 CCTV가 달린 천장도 한번 힐끔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다 찍고 있었겠지. 그날 우리 모습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먼저 나왔고 뒤에서 민수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래. 저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집 안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은 잘 돼 있었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공기가 딱딱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물컵 3개와 티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셋이 식탁에 마주 앉자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는 밥상 앞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서로 화내려고 부른 건 아니고 그 말이 이번에는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셋 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복도에서 그랬던 거 저도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살짝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어머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한꺼번에 쏟아낸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말해올 줄 몰랐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내가 괜히 너희 집에 너무 자주 간 것 같다. 그 메모도 보고도 그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고. 수진이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저도 알아요. 사실 저도 어머님이 반찬 가져다 주시고 집 치워주시는 거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든든했어요. 잠시 말이 멈추더니 수진이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혹시 누가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묵직하게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얼굴 보면서 버티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혹시 어머님이 안에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소한 게 아니라 점점 큰 불안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말로 먼저 하지 그랬노. 저도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을 솔직하게 꺼내지 못했어요. 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질문에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섭섭하게 들릴까봐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 못 오게 한다. 이런 말 듣기도 싫고 무서웠어요. 솔직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말로 못하겠으니까 메모를 붙여놓으면 어머님이 눈치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또 어머님한테는 더 상처가 됐나 봐요. 제가 피식 헛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그 메모 보고도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겠나 하고 스스로를 속였거든. 내가 괜히 택배 기사들 때문에 써놓은 줄 알았지. 민수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이가 민수를 짧게 흘겨봤습니다. 민수 씨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서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냐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답답했어요. 야, 민수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지 아내한테도 지 엄마한테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맨날 둘 다 이해된다 소리만 하고 서 있으면 그게 제일 나쁜 거다. 민수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이 맞고 수진이 말도 맞아. 또 그 말인가 싶어 순간 눈을 치켜떴는데 이번에는 뒤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만 말 안 할게. 오늘부터는 내가 기준을 정해보려고. 그 말에 저도 수진이도 동시에 그를 바라봤어요. 우선 비밀번호. 민수가 도어락 쪽을 힐끔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비상용으로만 쓰자.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예를 들면 택배 받아야 할 때, 수리기사님 오셨는데 우리 둘 다 못 올 때, 그럴 때 말고는 엄마든 누구든 꼭 초인종부터 눌러서 우리랑 연락한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입을 열려 하자 민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집 규칙이야. 엄마가 나한테 신혼집 꾸리라고 돈을 보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우리 집 규칙도 정해야 하는 거고. 그 말이 서운하면서도 이상하게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도 이놈이 이제 진짜 집 가장이 되려고 하나 보다. 수진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아요. 어머님이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서로 오해할 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잠시 뒤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과 함께 곧 우리가 복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도어락 기록과 CCTV 캡처 이야기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탁 켰습니다. 밝은 화면 속에 무슨표 같은 게 빼곡하게 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초록색 표시, 파란 표시 같은 것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집 도어락 출입 기록이에요. 누가 언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왔는지 전부 이렇게 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보시면요. 이 날짜들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날. 저희 둘 다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인데 출입 기록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시간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4시 반, 저녁 6시 조금 넘은 시간들. 아, 저때 내가 갔다 왔던가 머릿속으로 동선이 자동으로 그려졌어요. 마트 근무 없는 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른 날, 시장에 다녀와서 반찬 들고 올라갔던 날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제 표정을 슬쩍 살피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찾으려고 뒤져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확인해 보자고 눌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찍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제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래, 그날들 내가 갔던 것 같네.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들에 내가 해코지를 했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반찬 놔두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좀 씻어놓고 혹시 몰라서 가스밸브 한 번씩 확인하고 나온 게 다인데. 수진이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쁜 마음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잠시 말을 고르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만 보면 마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이 저희 집을 훨씬 자주 드나드셨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제야 화면에 찍힌 횟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4번? 그중 절반 넘게가 정말로 둘 다 집에 없을 시간대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그렇게 자주 온 줄은 몰랐어. 가끔 오시는 줄 알았지. 가끔이라는 말이 묘하게 심장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고를 끓였을 때, 김장을 했을 때, 깻잎을 많이 얻었을 때, 그때만 들렀다고 믿었는데 숫자는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솔직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한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일 때는 제가 제 마음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딱 보고 나니까 이제는 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이 말도 안 되게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 복도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했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억울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수진이의 얼굴에 잠깐 미안함이 스쳤다가 다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어락 기록까지는 그래도 우리 집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경비실까지 찾아갔던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경비실? 민수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날 경비실에서 전화 왔었지. 수진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진짜 어머님이 맞나 혹시 기계 오류는 아닌가 싶어서 경비 아저씨한테 CCTV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제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경비 아저씨가 제게 건네던 이상한 눈빛, 요즘은 미리 연락하시고 오셔야 한다던 그 어색한 말투까지. 그럼 거기 화면에도 내가 말끝을 흐리자 수진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것도, 그리고 신혼집 초인종 안 누르고 바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머리끝까지 피가 확 솟구쳐 올랐다가 곧바로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피함, 억울함, 그리고 뭔지 모를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복도에서 나를 세워놓고 따진 거가 제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증거라도 들고 있으면 덜 억울하겠다는 생각에 민수가 중간에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둘 다 그만. 이제 그 얘기는 아니. 이번에는 제가 민수를 막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안 끝내면 앞으로 평생 서로 얼굴 못 본다. 제 말에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일부러 며느리가 아니라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그 CCTV 화면에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노? 수진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무섭다는 말이 또다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맨날 반찬 들고 오시고 가스도 확인해 주시고 집 앞 복도도 한 번씩 쓸고 가신다고. 수진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보니까 한 손에는 장바구니 들고 한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 누르시는 어머님이 갑자기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덜컥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일찍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 공포랑 서운함이 너무 크게 자라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한 번에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수진이의 고백은 제 자존심을 후벼 파면서도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너희 집 비밀번호 처음 알려달라고 할 때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참 기분이 좋더라.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전세 보태주고 혼수 보태주고 그랬잖아. 그래도 결국 문 앞에 서 있으면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는데 제 손이 본능처럼 공중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숫자만 알면 내가 우리 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았어, 나한테. 이 집은 아직도 엄마 집이기도 해요 하고. 민수가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다 내 기준이더라. 너희 둘이 처음으로 가진 집, 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목이 메어와서 잠깐 물을 들이켰습니다. 나도 무서웠거든. 가게 정리하고 남편 보내고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거기까지 말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한테 부담될까봐 엄마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소리 듣게 될까봐. 그래서 더 너희 집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다.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간 듯 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여러 겹의 뜻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라는 거. 민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게 편했거든. 집에 오면 반찬 늘 차려져 있고 설거지도 어느새 돼 있고 쓰레기도 치워져 있고. 민수의 입가에 쓴웃음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엄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제대로 선을 못 그은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중간에서 정리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기분 나쁠 말하기 싫어서 계속 피한 거고. 해도 미운 놈이지만 그 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게. 민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고 싶은 날이 있으면 미리 톡이라도 해줘. 나든 수진이든 둘 중에 한 명이 괜찮아요. 들어오셔도 돼요라고 답하면 그때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도 되고 아닌 날에는 그냥 문 앞에만 놔줘. 그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해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죠.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은 제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나를 무단 침입자 취급했던 그날은 어떻게 할 건데? 수진이 입술이 살짝 달달 떨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어머님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말로만?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더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그날 저희가 서 있었던 그 복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를 보셨던 이웃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그 복도는 제게도 상처였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민수가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장소에서 어머님께 상처드렸으니까 그 장소에서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서 있다가 혹시라도 또 다른 말들이 오가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그날의 기억을 덮어 씌울 새로운 장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가자.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경비실도 한번 들러야겠다. 경비 아저씨도 그날 눈치 많이 봤을 거다.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그날과 똑같은 구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양옆 세대의 현관문, 천장에 달린 작은 CCTV 카메라. 그날도 이렇게 서 있었지 제 발걸음이 현관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제 정면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도어락 기록도, 프린트도, 메모도. 어머님,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가 그날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사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제 불안 때문에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들까지 다 무시해 버렸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멀리서 누가 문을 살짝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복도 어딘가에서 작은 숨죽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또 무슨 소동이 일어나나 싶어서 지켜보는 눈들이겠죠. 이번에는 그 시선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집 비밀번호가 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복도 위 CCTV 카메라가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렌즈에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찍히고 있을까? 자, 이제 경비실에도 들르자. 제가 먼저 앞장서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복도와 CCTV 화면에는 적어도 무단 침입자 대신 서툴게라도 서로의 선을 배우려는 우리 셋의 모습이 찍히고 있겠지요. 경비실 앞에 서니 유리문 너머로 작은 모니터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어제도 오늘도 이 아파트를 찍어대는 눈들이 빼곡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하고는 노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익숙한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자 특유의 커피 섞인 공기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아, 어제도 뵌 사모님. 아저씨는 수진이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곧 저를 발견하곤 머쓱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오셨네요. 괜히 제가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지에. 내가 좀 시끄럽게 만들었죠. 경비 아저씨는 양손을 허둥지둥 저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 많아요. 세대 간의 사생활이니 뭐니 제가 잘 중간에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수진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아저씨한테 CCTV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 말씀은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아저씨가 난처하다는 듯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 근무하는 입장이니까요. 세대주분이 요청하시면 보여드리긴 해야 하고 또 어르신 입장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뭐라 하기는. 그 말에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 알아요.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내 눈으로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수진이와 민수가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꼭 봐야겠어? 그래. 너희가 그날 보고 느꼈던 걸 나도 한 번은 봐야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다. 경비 아저씨가 마우스를 움직이더니 작은 화면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여기가 사모님 댁 복도 쪽이고요. 날짜는 그날 저녁. 검은 화면 위로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가 비닐 장바구니를 들고 약간 굽은 어깨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고 슬리퍼를 끌면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저렇게 작았나? 스크린 속에 제가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거울에서 보던 얼굴인데도 화면으로 보니까 더 늙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였어요. 그 여자는 초인종을 한 번도 누르지 않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이시죠, 어머니? 수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만 멈추셨어도 벨을 누르고 들어가도 되겠니?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을 거예요. 화면 속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재빠르게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화면 보고 순간 도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셔서. 그 말에 모두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저렇게 보였구나.
비닐 장바구니 들고 허리 굽은 채 남의 집 문을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가는 노파. 그게 이 아파트 시스템이 보기에 제가 맡은 역할이었겠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도 이 화면 보면서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화부터 냈어요. 어머님이 들고 계신 게 반찬인지 허리 굽은 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전혀 안 보였어요. 민수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야위셨다. 저는 스스로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서 제가 반찬통을 꺼내다 허리를 한번 부여잡는 모습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 쉬는 모습도 고스란히 잡혀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화면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말, 이제 알겠다. 저게 우리 집이 아니고 한참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였어도 나라도 경악했을 거다. 수진이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화면만 보고 그 사람 사정 다 안다고 생각한 건 내 잘못이다. 숨을 내쉬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반찬 끓이느라 한나절 서 있던 다리도 안 보이고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떤지도 안 보이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안 잡히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직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화면은 항상 밥만 보여줍니다. 어르신. 저도 그런 거 중재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에서 조금씩 꽉 막혀 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날 일지에도 뭐 적어 놓으셨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선반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정갈한 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날 저녁 호 며느리분, 시어머니 무단 출입 관련 CCTV 열람 요청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단 출입. 그 단어가 내 이름 옆에 붙어 있다는 게 어찌나 낯설고 서글픈지. 아저씨, 그거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우실 순 없겠죠? 경비 아저씨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규정상 일지는 수정은 안 됩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적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가 펜을 들어 그 줄 끝에 조심스레 몇 자를 덧붙였습니다. 해결됨. 시어머니 며느리 간 상호합의 출입 원칙 조정. 단지 몇 글자인데 마치 내 이름 옆에 붙어 있던 죄목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제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오라고 할게요. 반찬 먹고 싶을 때, 저희 둘이 힘들어서 손이 안 돌아갈 때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날 남는 식재료로 딱 한 끼 분량씩만 해올게. 냉장고 꽉 채워놓는 것도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라 카대. 경비실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아까 CCTV 화면 속 노파와 똑같아서 괜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민수가 제 옆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뭐라 말하기 좀 그렇네. 솔직히 말하면 복도에서 쏟아졌던 그 수치심이 경비실 모니터 앞에서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수진이도 둘 다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날 수 있었는데 서로 꼴 보기 싫어할 용기보다는 한 번 더 마주볼 용기를 낸 거니까. 그 말에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쩔 건데?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둘 끼워놓고 양쪽 눈치만 보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이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바뀔게. 엄마 일이든 수진이 일이든 내가 중심을 잡고 얘기해야지. 둘이서만 싸우게 두지는 않을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장 가서 엄마 좋아하는 동태 사올게. 집에 가서 우리 셋이 같이 먹자. 수진이는? 내가 데리러 갈게. 오늘 하루 종일 울컥했다가 진정했다가 했을 텐데 혼자 두기 싫다. 그제야 진짜로 아들이 조금은 가운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혼집 식탁에 모처럼 따끈한 동태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국물 너무 시원해요. 수진이가 밥을 말아 후루룩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마트에서 싸게 팔길래 민수가 잽싸게 집어왔지. 분위기는 어색함과 편안함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복도와 경비실에서의 대화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래도 국물 한 숟갈, 밥 한 숟갈 넘어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앞으로는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뭘?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 미리 톡 드릴게요.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먼저 들어가 계셔도 괜찮아요. 대신 톡 없을 때는 문 앞까지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자주 가고 싶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어머님 집에 먼저 찾아가도 될까요? 어머님 반찬 냄새 맡고 싶을 때나 그냥 어머님이랑 수다 떨고 싶을 때.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찌르르해졌습니다. 그게 나는 더 좋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집은 언제든 너희 둘한테 열려 있다. 근데 너희 집은 이제 약속 정해놓고 열고 닫으면 되고. 그 말에 셋 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마트 야간 청소를 하러 가는 길에 저는 무심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스크린샷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것들 중에는 수진이가 보내준 반찬 사진도 있었고 예전 가족단 톡방에서 주고받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 엄마 비밀번호 2580으로 바꿨어요. 수진 어머님 오시면 이거 알려드려요. 비상용이에요, 비상용. 그때는 그 마지막 줄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상용. 그 말은 제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통행증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할 때만 쓰라는 열쇠였던 거겠지요. 나는 그걸 내가 아직 이 집 식구라는 증표로만 받아들였던 거고요. 바닥에 떨어진 라면 봉지를 주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한 글자, 한 줄 차이로도 완전 달라지네. 동료 아주머니가 물걸레를 밀다 말고 제 쪽을 봤습니다. 뭐라카노, 언니? 아니야, 그냥 이제부터는 남의 집 비밀번호는 모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웃으며 말하자 아주머니도 킥킥 웃었습니다. 맞다니까. 요즘은 비밀번호도 감정이야, 감정. 괜히 알았다가 서로 피곤해.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카톡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진 며느리라고 저장해둔 이름 옆에 작은 초록점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트 다녀오셨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일 잘했지. 니는? 집에 잘 들어왔나?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들깨가 잔뜩 올라간 수제비 사진이었어요.
오늘 어머님 생각나서 들깨 수제비 해봤어요. 아직은 어머님 손만 못 따라가지만 다음엔 반찬통 들고 찾아갈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반찬통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서로 오고 가는 마음의 가릇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정도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 사는 집 정도는 되겠지. 창밖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엘리베이터 오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 위 CCTV는 또 어딘가를 찍고 있겠지요. 이번에는 그 렌즈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화면 속에 비칠 제 뒷모습이 있다면 부디 오늘처럼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먼저 물어볼 줄 아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비밀번호 사건이 터졌던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라도 신혼집 쪽으로는 잘 가지 않았어요. 마트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예전 같으면 버스에서 내려 신축 아파트 불빛을 한 번씩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일부러 시야에서 피해 다녔지요. 언니, 며느리가 뭐라 했다고 완전 발길을 끊어버리면 우째. 반찬 가게 같이 하던 동생이 오랜만에 포장마차에서 만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발길 끄는 건 아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초대받는 날만 가려고 내가 먼저 들이밀지는 말고.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리긴 했습니다. 평생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하고 당연히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열리는 문이 된 거니까요. 근데 언니, 그게 맞는 거야. 동생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어른이 오면 무조건 문 여는 게 예의였다지만 요즘 애들한테 집은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숨통이라 카더라. 거기를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면 그게 또 지옥이라대. 그 말을 듣는데 수진이가 현관 앞에서 떨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는 무단 침입이에요. 그날 그 말이 어찌나 가시처럼 박혀 있었는지 지금도 가끔 잠결에 귀에서 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배워야지, 요즘식. 저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 근무가 없는 날이라 점심을 혼자 대충 찌개에 밥 말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보니 수진이가 양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고. 문을 열자마자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저 예고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수진이는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유리 반찬통 2개와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들어와라. 왜 서 있노? 제가 슬리퍼를 밀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말씀하신 들깨 많이 넣고 푹 끓이는 무국 한번 해봤어요. 무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향이 순식간에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님 반찬만 받아먹기 미안해서요. 저도 한 번쯤은 되갚고 싶었어요. 되갚는다. 착한 말인데도 어쩐지 그 단어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님, 무국을 한 숟갈 떠서 제 앞에 밀어주던 수진이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약속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약속? 네. 수진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당분간 어머님께 안 알려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직접 듣게 되니 마치 내 이름이 호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대신에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집 비밀번호는 저희가 알아도 될까요? 비상용으로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연락 안 되거나 위급할 때 바로 뛰어올 수 있게. 그 말에 생각지도 못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건 좋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야 뭐 언제든 들어와도 돼. 대신 너희 집은 전화 먼저 하고 초대받고.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거울 보듯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건데 말이지. 제가 중얼거리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여는 방법이 바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은 또 다른 시험대 같은 날이지요. 며칠 전부터 가족 단톡방이 바빠졌습니다. 수진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상 같이 차려볼까요? 나 니네 집에서? 아침 일찍부터 힘들지 않겠나? 민수 나도 찬성. 올해부터는 우리도 좀 책임 나눠서 지자.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예전 같으면 차례는 무조건 큰 집에서 시댁에서 이런 말부터 튀어나왔겠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먼저 그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 세월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는 거지. 나 그럼 일정부터 정하자. 아침 제사는 너희 집에서, 점심 식사는 내 집에서 같이 먹는 걸로.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수진에게서 따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어머님 먼저 오지 마시고요. 제가 6시쯤 찬 다 차리면 그때 전화 드릴게요. 예전에 저라면 차례상을 6시에 다 차리다니 말이 되나 하고 투덜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할 일을 나눠 가진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컸어요. 추석 아침 약속했던 6시가 조금 넘어가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셔도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난번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비밀번호 누르지 말기. 벨부터 누르기.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띵동. 잠시 뒤 문틈으로 수진 얼굴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이 활짝 열리자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한꺼번에 훅 끼쳐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사상 대신 실용적으로 준비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어지간한 건 다 해놨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전 부치다가 힘들면 바로 쉬실 수 있게 의자도 꺼내놨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제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동태전이랑 동그랑땡은 아직 내 손을 안 거치면 맛이 안 나니까 그것만 맡을게. 우리는 주방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기름 튀는 소리 들으며 전을 부쳤습니다. 가끔은 서로 말없이, 가끔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지난번처럼 CCTV도 도어락 기록도 오늘만큼은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어느 날 마트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며느리랑은 좀 괜찮아졌나? 그 아주머니도 제가 며칠 동안 얼굴이 잔뜩 굳어다니던 걸 알고 있었지요.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나쁜 것도 아니다. 제가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예전엔 서로 오해하면서도 오해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고 지금은 서로 조심하면서도 그래도 조심하는 걸 알고 사니까
아주머니가 한참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저도 웃었습니다. 내 마음만 힘들어도 왜 힘든지 이유라도 알면 버티기 쉽다. 근데 예전엔 왜 이렇게 답답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었거든. 그 말을 하고 나니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뀔 줄이야. 사람 마음도 도어락 비밀번호처럼 한 번에 훅 바뀌는 게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 눌러가며 천천히 세팅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 와, 또 뭐 사고 쳤나? 아니, 좋은 일. 민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이번에는 내가 먼저 초대하는 거다.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6시쯤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고, 누가 생일이고.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된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금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가. 네. 수진이가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께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혼집 비밀번호 사건 때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 문을 두드릴 이유가 조금은 달라지겠구나. 어머님, 케이크를 자르고 난 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를 이을 말이 궁금하면서도 왠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머님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시게 두면 저도 아기도 또 불안해질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한 달은 어머님 집에서 지낼게요. 그때는 어머님 집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저희가 들락날락할게요. 그러고는 살짝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아기랑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비밀번호는 비상용으로만. 저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까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벌써 목청이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내 집에서도 네 집에서도 똑같이 우리 가족이고 비밀번호는 그냥 문 여는 숫자일 뿐이다. 민수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맙노.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안다. 사람 마음도 도어락도 억지로 따면 경보 올리고 제대로 된 번호로 누르면 조용히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된다면 이걸 이렇게 적어야겠다. 신혼집 비밀번호 사건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숫자 4자리보다 그 숫자를 누르기 전에 건네는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한마디라는 걸 늦게나마 배운 제 이야기로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치웠습니다. 에이, 이 오래된 빌라에 아기 데리고 와도 되겠나?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분주했어요.
싱크대 한쪽엔 분유와 젖병 놓을 자리도 만들고 예전에 쓰던 작은 서랍장 위에는 기저귀랑 물티슈를 높이 쌓아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민수가 말한 대로 새로 설정했지요. 1025 수진이와 민수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어머니 집 비밀번호는 저희가 외울게요. 그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띵동. 잠시 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실례하겠습니다. 팔 안에는 조그만 고깔 모자를 쓴 우리 손주가 안겨 있었어요. 작은 얼굴, 오동통한 볼,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가슴 한가운데가 살짝 저려왔습니다. 네가 이제 이 집 주인이네, 응? 제가 아기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하자 수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주인은 어머님이시죠? 그 말이 예전만큼 당연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소리로 귀에 들어왔어요. 손주가 태어난 뒤 한 달 동안 제 집은 작은 전쟁터이자 또 다른 의미의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기 울음소리에 수진이랑 둘이 번갈아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했지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니는 낮에도 애 보느라 힘들잖아. 제가 이불을 박차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야간은 내가 강하니까 내 담당이다. 그렇게 새벽 3시, 4시에도 우리는 번갈아 가며 젖병을 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기를 번갈아 안고 트림을 시키다가 문득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있잖아요. 그때 신혼집 비밀번호 사건 났을 때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을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윗집 아저씨가 술만 드시면 자꾸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그래. 아빠도 없고 엄마랑 저랑 둘이 살았는데 언제 누가 또 배를 누를지 모르니까 집에 있어도 매일 긴장했어요. 수진이의 눈동자가 잠든 아기 얼굴에서 제 얼굴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집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하고 들어갔던 문이 누군가에게는 지난날의 공포를 떠올리는 초인종 소리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스쳤습니다. 손주 100일이 지나고 수진이와 아기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낮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는 마트 근무 없으니까 괜찮다. 그럼 내일 낮 2시쯤에 오실래요? 집으로 가면 되나? 네, 대신 꼭 벨 누르고 기다리셔야 해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먼저 기억한 비밀번호를 눌렀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도어락이 아니라 초인종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용히 정석대로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뒤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아기를 안은 수진이가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젖병 데우다가 늦었어요. 괜찮다, 천천히. 그 순간 현관 앞에 서 있는 제가 왠지 조금은 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를 받은 뒤 맞이되는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들락날락거렸을까? 남편이 세상 떠난 뒤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허전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낮에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없었지만 밤이 되면 가게 셔터를 내리고 혼자 남은 거리를 걸어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도 밥상 머리 건너편에 앉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누군가랑 같이 TV 소리를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민수가 결혼해서 엄마 집 계약했다는 말을 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밥상머리에 둘이 앉겠구나. 근데 세상은 제가 생각하던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아들 집의 문턱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까다로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도 걸렸네요.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작은 뷔페를 빌려 양가 가족들이 모였지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어색한 사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도어락 비밀번호 사건 이후로 요즘은 벨부터 누르는 멋쟁이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네가 뭔 말이 많노? 제가 쑥스럽게 손을 저었지만 입꼬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요즘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 마음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에이, 사람을 뭘 그렇게 좋게 보시노?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운 것뿐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담 섞인 가족사 정도로 웃고 넘어갔겠지만 저한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일도 완전히 흉이 아니라 살짝 보이는 흉터 정도로 남을 수 있겠다. 돌잔치가 끝난 뒤 집에 오는 길에 일부러 신축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처음 비밀번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를 곤란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경비 아저씨가 여전히 근무 중이었지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아저씨 아직도 여기 계시네. 제가 웃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지? 아저씨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뭐, 다들 사정이 있으신 거니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며느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는 거 자주 봤습니다. 손주도 안고 다니시고. 예, 제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초인종 누르고 같이 들어갑니다. 아저씨도 피식 웃더니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게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경비실을 나오는 동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제가 같은 문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은 흘러 손주가 두 돌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지요. 어머님, 보호자 이름이랑 연락처 적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진 이름을 썼습니다. 며느리 김수진. 예전 같았으면 민수 이름부터 적었겠지만 실제로 병실 침대 옆에서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을 떠올려 보니 수진이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밤에 약 먹을 시간 챙겨주고 무릎에 얼음 찜질해주고 술 김 빠진 콜라 한 캔도 사다 주던 사람은 늘 수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병실 비밀번호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입원 수속을 도우면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유아 편의점 다녀올 때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 이건 너한테 맡기자. 제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나를 지켜달라며 비밀번호를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받는 동안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었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해질녘 노을이 물들어갈 때면 저도 모르게 지난 일을 떠올렸어요.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데까지 꼭 비밀번호 4자리 숫자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외로움이었고, 두 번째 숫자는 불안이었고, 세 번째 숫자는 서운함이었고, 마지막 숫자는 미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인생사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이야기 나오는 데인데요. 저 이거 보면서 많이 울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내 이야기도 언젠가 저기 올라가면 재밌겠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빤히 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진짜로 한번 보내보실래요? 그 말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키보드도 서툰 손으로 천천히 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신혼집 비밀번호 사건으로 시작해서 경비실 CCTV 앞에서 울고 현관 복도에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혼나고 손주 울음소리 들으며 화해하고 이제는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조금씩 나눠 가진 사이가 되기까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편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멋대로 들락날락한 시어머니였던 저를 답답하다고 욕하실 건지,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집안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며 선을 그은 며느리 수진이 편을 지지하실 건지, 아니면 둘 다 조금씩 잘못했고 둘 다 조금씩 서툴렀다고 말해주실 건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딘가에 계실 또 다른 시어머니들, 또 다른 며느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건넬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이제는 제법 말을 잘합니다. 할머니, B번 내가 누를까? 신혼집 현관 앞에서 꼬마가 통통 튀는 발로 서 있더니 도어락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삑삑삑삑. 와, 너 이제 그 숫자도 다 외웠나?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알려줬어. 문이 열리자 손주는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순간 눈앞이 또렷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밀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서성이고 배를 누르고 안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이 숫자들을 전부 잊게 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쯤이면 나는 이 집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들, 서로의 마음 안에 어떤 선을 지켜야 하고 어떤 선은 살짝 넘어가도 되는지, 그 비밀번호들쯤은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도어락 4자리 숫자를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건넬 말 첫 마디는 어떤 말이어야 할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도 조금은 더 따뜻한 숫자로 바꿔줄지 모릅니다. 이상 인천 구도심 낡은 빌라에서 한때는 남의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눌렀던, 지금은 초인종부터 누르고 서 있을 줄 아는 60셈 먹은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고도 서투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반찬 들고 비밀번호 누른 시어머니와 사생활 지키고 싶은 며느리 사이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비밀번호, 사생활, 가족 간 거리두기.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어머니 며느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힌트가 될 거예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